예, 안녕하십니까. AI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건설 프로젝트 안전관리에 대해서 발표드릴 한국서부발전의 권정훈 차장입니다. 저는 현재 서부발전 공주건설본부에서 발주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 전에는 본사 4차 산업총괄부 디지털혁신실 등에서 디지털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부 정책 및 동향, 건설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공주건설본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안전서류 디지털화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분석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 및 동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의 굉장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 안전 업무라고 하면 단순한 서류 준비로 끝나던 데 비해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처법 이행 상태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번 신정부에서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건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300억 이상 건설공사에는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하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oT, 인공지능, 센서, 통신 등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실제 시스템이 현장에서 신뢰성 있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사에서 디지털 관련 업무를 하던 5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학습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신뢰도와 정확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식률이나 신뢰도가 거의 99% 이상 올라오면서 시스템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서 핵심 위험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바뀜에 따라서 오늘의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이나 운영 사업장에 비해서 중약물의 취급이나 중장비의 사용 빈도, 그리고 고소 작업의 비율 등이 현저히 높은 작업들로 구성이 되고 현장에서는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인력 역시도 좁은 공간에 대규모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서 그리고 숙련도가 굉장히 낮은 일용직의 비율과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 필요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도한 서류 작업이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서류 작업들은 제조업이나 운영 사업장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로 인해서 현장 안전관리 인력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핵심 위험 요인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부발전 공주건설본부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는 이 상단에 보시는 출입관제 솔루션, 위치관제 솔루션, 영상관제, 작업 환경 감시, 기상정보, 안전서류, 개인 안전장비 등
각각의 모듈로 구성이 되고 이들을 플랫폼 내에서 통합하여 대시보드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정보는 모바일과 웹상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스마트 안전통제센터의 사진인데요. 별도의 전담 근무자를 지정하여 실시간으로 통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현장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될 시 즉각 현장에 있는 페트롤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했던 단계별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다양하고 복잡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개발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1단계는 웹 기반으로 근로자의 위치 추적에 AP, 비콘 센서를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 솔루션의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연동 작업을 진행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에서는 향후 건설사업장과 운영사업장의 적용을 목표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별 솔루션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개발했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대시보드의 메인 화면입니다. 사용자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좌측 상단 화면에 보시면 이런 메뉴들을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S워크라고 되어 있는 이 S워크는 디지털 안전 서류를 담당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을 다시 대시보드 내에서 연동을 시키고 오른쪽에 보시는 기상정보 데이터를 화면 상단에 배치해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하단을 보시면 근로자 출입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출입 현황, 금일 출근, 금일 퇴근, 현재 인원, 이렇게 고위험군까지 이렇게 표시되는 화면을 구성을 했고, 다음에 중장비 출입 현황을 보면 금일에 들어왔던 중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에 가운데 있는 이 메인 화면은 작업 중인 각 위치별로 작업 중인 근로자의 상태를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모바일에서 연동된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실시간 현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에서 현장에 설치된 30여 대의 고화질 CCTV를 실시간으로 이용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CCTV는 PGT 기능을 탑재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 서명 화면인데요. 이 근로자들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으로 서명을 등록하고 교육 이수나 건강 상태 체크 등에 직접 확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이 본인의 세 번째 화면 모바일 결제 기능에서는 이 관리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결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혹시라도 결제가 누락된 미승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근거리 GPS와 비콘 센서를 이용한 근로자 위치 관제인데요. 1단계 개발에서 진행되었던 비콘 AP 센서를 발전시켜서 GPS 방식의 위치 관제 시스템과 이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중화시킴으로써 작업장 내의 근로자의 위치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위험구역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별로 근로자의 위치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풍속에 따른 현장 관리입니다. 건설 현장은 이 기상에 따라서 작업의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고
특히 법령에서는 일정 풍속 이상에서 특정 작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정확한 풍속을 측정하고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주본부에서는 풍속계를 저희 현장에서 가장 높은 최상부인 HRSG 헤드 쪽에 설치를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순간 풍속이 10m 이상이 되게 되면 SCC 관제 화면에서 대시보드 메인 화면에서 알람이 발생을 하고 공사 감독과 안전관리자들에게 즉시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개발 솔루션이 있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안전서류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험성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 본부에서는 상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 DB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 계획서, TBM 일지, 사전 작업 허가제 등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축된 위험성 평가 DB 화면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중공정, 세부공정으로 나누고 위험의 유형과 위험의 요인 그리고 위험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DB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작업계획서에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 협력사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팝업을 통해서 이 작업이 작업계획서의 작성 대상인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계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정보, 그리고 보험 가입 이력, 운전원의 교육 이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화면은 건설기계의 양중능력 자동계산 검토 기능입니다. 중장비의 재원과 인양물의 무게를 입력하게 되면 그 사용 한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검토 결과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 지휘자와 신호수의 투입 여부도 입력하는 관리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화면은 진해력과 아웃트리거를 자동 계산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연결되는 사고 중의 대표적인 것이 건설 현장 중장비의 전도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입력했던 장비의 재원과 진해력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아웃트리거 최소 받침의 크기를 결정해서 보여줍니다. 만약 투입되는 장비의 아웃트리거의 받침의 크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진해력의 보강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완성된 디지털 작업 계획서의 모습입니다. 상단에 보시는 QR코드는 누구든지 현장에서 작업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업 계획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은 일반적인 현장보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대부분 이 누더기처럼 오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QR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본인의 휴대폰에서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의 정확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QR코드를 생성을 하고 이 QR코드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작업 계획서와 연동시킨 근로자 교육과 TBM 이행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교육 이수에 대해서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고용노동부나 공단의 점검 시 혹시
누락 발생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화면은 이제 사전 작업 허가서의 화면인데요. 철골 작업이나 2m 이상의 고소 작업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발주처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이런 확인 작업이 누락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작업 허가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감독이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서 배터림 없이 사전 작업 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BM 일지 연동 화면인데요. 근로자 TBM 확인 내용을 직접 위험성평가 DB와 연동을 해서 직접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성평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서는 매월 수십 개 협력사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서류가 쏟아지는 관계로 이 한정된 인력으로 이런 서류를 위험성평가 서류만 검토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 위험성평가 서류들을 완전하게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대량의 문서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GPT-5 모델을 사용해서 산안법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학습시킨 다음 GPT에게 안전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후 누락된 항목, 부적합 항목, 적적성 여부의 판단, 협력사 공정별 통계 분석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발 순서인데요. 데이터 전처리, 프롬프트 선정, 분석 기준의 업데이트, 데이터 업로드, 프롬프트 입력, 분석 결과 및 정리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실제 입력된 프롬프트 문장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첫 번째 역할을 부여하고 위험 등급을 기존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객관화시킨 다음에 중점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과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진행한 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답변과 분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이 분석 결과 자체가 굉장히 향상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프롬프트 문장의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매월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시공사와 협력사에게 공유함으로써 위험성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안전관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문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디지털 기술은 안전관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 위험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